네. 산의 진미도요. 건강한 치아가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오복 중에 하나가 일컬어지는 건강한 치아. 이가 튼튼한 남자. 치과 전문의 강문구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문구 원장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임플란트라는 걸 듣고 모시긴 어렵고 가시는 건 쉬운 삼희정 씨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요즘 굉장히 그 치아 건강에 안 좋으셔서요. 임플란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네. 근데요, 나는 저렇게 치과 선생님만 만나면 괜히 웃음이 더 먼저 나. 어떻게 좀 싸게. 전 지금 딱 2주 전에 했거든요. 아이고. 빨리 나오시지 그랬어요, 선생님. 여러 가지로 전치 4주야 여기. 네, 이렇게 우리 올리브 패밀리 분들 중에 임플란트 한 분들이 계시는데 임플란트가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그림에서 보시면 치아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이 치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아의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치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라고 하는 것은 이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에 이렇게 박혀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또 보시면 임플란트도 치아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사같이 생긴 픽스처라고 하는 이 금속이 뼈에 박혀 있고 그 위에 이제 기둥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위에 치아 머리에 해당하는 크라운, 치관을 이렇게 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그 픽스처라고 하는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치아의 그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에 이렇게 묻히고요. 그다음에 이 뿌리를 묻어 놓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시면 이런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이렇게 치아를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아를 가지고 이제 씹어 드시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치아 구강 내에 네네.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는 그런 모형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옆에 치아 뿌리처럼 이게 임플란트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보시면 이렇게 조금 다르죠. 뭔가 이렇게 좀 붉고 하얀 네네네. 이 입자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뼈 이식을 하셔가지고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경우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그 시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임플란트는 그러니까 이제 치아를 상실하게 되셨을 경우에 잇몸 질환. 그러니까 환자분들 흔히 말씀하시면 나는 잇몸이 너무 나쁘다. 이러시는 분들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충치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데 굉장히 무서워들 하세요, 많이들. 소리나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치과 오시기를 두려워하셔가지고 작은 충치를 이렇게 키우시는 거죠. 그래서 충치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치아를 뽑게 되고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시게 되는데요. 관리를 못 하시면 이렇게 치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염증이 잇몸 부위에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때 조금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면 염증의 진행이 먹고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그러시면 더 좀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잇몸에만 있던 염증이 뼈를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뼈에도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 뼈를 많이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치아가 집과 같이 비교해 보면 모래 위에 그 집이 있으면 굉장히 약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잇몸이 무너지면 치아가 흔들흔들하고 붓고 피나고 아프고 그러셔서 빼게 됩니다. 이거를 방치하시면 이게 점점 진행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신경 쪽에도 이렇게 이제 충치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뿌리 끝 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죠. 그러시면 굉장히 환자분들 아프다 또는 밤에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응급실을 가시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위쪽에 치아 머리 부분이 그림에서도 보시지만은 굉장히 별로 남아있는 게 없게 되죠. 이러시면 치아를 뽑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 시술을 하시게 되죠. 이제 기타의 경우로는 그 두 가지 경우 이외에 조금 이제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운동 이런 걸 과격하게 하게 되면 치아가 부러져가지고 빼거나 또 이제 그 중장년 친구들 사이클 같은 거 자전거 타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사고로 이렇게 치아를 빼시거나 그런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보면 우리 집안이 치아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것도 확실히 유전적인 영향이 좀 있나요?
유전적인 요인이 어느 일정 부분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가령 젊으신 분인데 그 구강 상태도 좋고 관리도 어느 정도 나는 하는데 급격하게 잇몸이 안 좋아지시는 경우는 조금 유전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치가 좀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치아를 삭제하다 보면 좀 퍽퍽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치아에 있는 무기질 함량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유전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저는요 예. 지방에 공연을 갔다 오다 보면 예, 예. 차 안에서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게 돼요. 예, 차 안에서 음식을 먹고 그냥 거기서 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 뭐 이제 밤새 또 공연을 해야 되고 하니까 자버리고 뭐 칫솔질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럼 과연 칫솔질을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안 하다 보면 예.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까지 오나요? 그 칫솔질 안 한다고? 예, 그렇죠. 아까 보셨지만 네. 가장 큰 원인 잇몸 질환, 예, 치주 질환, 칫솔질 안 하면? 예, 그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요. 이게 이제 식사를 하시면 바로 양치질 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술 먹고 들어가면 입을 피기도 힘든데 이걸 언제 이겨요? 저도 술 먹고 그냥 잔 적이 많은데요. 그 술 먹은 다음 그냥 자는 게 양치질을 안 해서 이빨이 나쁜 거죠. 술이 이에 나쁜 게 아니라. 충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예, 예. 이게 남자분들 보시면 술 드시고 나서 또 이제 과음하시면 오바이트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바이트 하시고 그냥 주무시고. 그러시면 그 오바이트가 좀 지금 저를 보시면서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선생님. 하고 자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일 전과자이실 것 같습니다. 하고 경험은 뭐 한 번 정도. 선생님, 치아 미녀 슬림이 어때요? 내가 처음부터 느꼈어. 참 치아가 고르났구나. 나도 처녀 때는 참 빵긋 웃으면은 내 그 치아에 다 반한 사람들이 많았거든. 지금도 충분히 이쁘네요. 아니야.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여기저기 고장난 데가 참 여기 드러나는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도 분명히 선생님 치아 보시고 의사 선생님도 예쁘다고 하실 거예요. 선생님 정말로? 만나러? 그럼요. 만나보러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소에 치과 쪽에 어디 불편하신 점 있으셨어요? 예, 제가 언니가 예. 저쪽에 이 치 근이 부러졌어요. 그게 없으니까는 음식물 씹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일단 사랑니가 좀 약간 욱신욱신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그 잇몸이 흔들리듯이 아파요. 먼저 솔림 씨. 네. 평소에 그 치아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치아 건강하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뭐요? 하루 양치 2번. 그게 땡이에요. 겨우 네, 그리고 아프다가도 그냥 하루 잠 잘 자고 나면 안 아파서 치과를 안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치과를 딱 2번 가봤어요. 삼현 선생님은 조금 그 자신감을 잃으신 듯한.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니까 예. 나는 햇볕은 바라지도 않노. 건강날씨를 통해 알아보는 두 사람의 구강 검진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세상에. 아니 이럴 수가. 예, 삼희자 선생님은 보시면요, 이 오른쪽에 지금 치아 2개가 없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어금니 하나가 없습니다. 어머나. 예.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식사하시는데 이렇게 좀 100% 이렇게 원활치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쪽 그 왼쪽 작은 어금니 쪽을 구강 카메라로 봤더니 이렇게 우이죠. 예, 왼쪽 위에 그랬더니 이렇게 치아가 좀 썩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치료하셔가지고 신경 치료해서 아마 이제 치아를 이렇게 씌우신다면 별 무리 없이 쓰실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어쩌면 악마를 셋을 그려놨어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드려서. 프로의 사진처럼 있는 치아는 잘 보존하도록 네, 빨리 그렇죠. 병원에 좀 모셔가셨으면 예. 좋겠네요. 지금 아까 보신 사진에서 네. 어금니가 이제 2개 하나 없으시니까 예. 이렇게 어금니 기능을 좀 회복하셔야 되는데 네. 치료 방법은 뭐 틀니를 하셔도 되고 임플란트를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선생님 연기자시고 네. 또 발음 잘 되고 하셔야 되니까 네네. 제가 볼 때는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이 예. 솔림 양은요. 네네. 그 파노라마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평생 지금 2번 치과 오셨다고 그랬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치열도 괜찮으시고요. 충치도 없으세요. 예. 다만 이 이거는 치아고 이거는 치석입니다. 치석이요? 그래서 예, 많이 끼어 있고 지금 잇몸들이 조금 부어 있어가지고 예, 염증이 있는 상태세요. 제가 버릇이 예. 이 혓바닥으로요. 예. 여기를 해서 이러는 게 버릇이거든요. 예. 아래 앞니 쪽은요 원래 이 침샘이 분비하기 때문에 예, 많이 원래 이제 치석이 잘 끼는 부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환자 구강 상태를 판단할 때 먼저 이쪽을 보고 네네. 예, 치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네. 평소 건강 관리 상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환자분들 보다 보면은 네. 치석이 이렇게 떡진다고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령 막 2, 3mm가 이렇게 끼어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치석을 제거하고 나면 치아가 이제 흔들리니까 그래서 치석을 떼내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치석은 아까 그 잇몸 질환 그림에서 보셨듯이 잇몸 염증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석은 빨리 제거하고 이렇게 치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하고 틀니의 차이는 뭐예요? 어떤 치료가 더 낫다, 좋다, 뭐 이런 거는 없고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본인의 상황, 그다음에 뭐 비용, 치료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틀니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아가 몇 개 있을 때 있는 부분 틀니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하는 완전 틀니죠. 이렇게 끼워 넣으시는 거. 예. 그러니까 보면은 치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잇몸만 있는 분들이 쓰는 것이 완전 틀니인데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임플란트는 주변 치아의 손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분 틀니 같은 경우는 주변 치아의 손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씹는 힘을 비교해 보면 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자연 치아의 한 8, 90% 정도가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틀니는 자연 치아의 한 20, 30% 이렇게 보는데요. 그 틀니를 한 20년, 30년 정도 오래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씹는 힘이 10%도 안 된다고 예,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 기간 보시면 틀니는 약간 한 2개월 전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는 뼈 이식을 하시면서 임플란트를 시술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2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달에서 2년 정도. 근데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이 더 좋다 이런 것보다는 그 다니시는 원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옳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뼈를 심을 수 없을 정도로 잇몸이 약한 분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니를 오랜 기간 사용하셔가지고 아까 이제 골 흡수가 이제 너무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좀 이 신경관하고 이렇게 너무 가까운 경우 또 그리고 뼈의 폭이 이렇게 너무 좁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뼈 안에 이렇게 확실히 묻혀야 되기 때문에 뼈가 없는 데서는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모든 그 수술 기법이랄지 재료 등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극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한다 그러면은 네. 첫 번째가 네. 돈입니다. 맞아요. 좀 비용을 줄여가면서 아. 그걸 고칠 수 있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임플란트를 다 하게 되면 비용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고 또 이제 틀니를 하시자니 조금 이제 그 틀니를 하시는 분들의 불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불편 중에 하나가 밥 먹다가 이게 덜그덕거린다. 예, 소리 때문에 아주 예. 또 이제 그 말하는데 틀니가 톡 빠졌다. 뭐 이런 두 가지를 많이 호소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시술 방법 등이 이렇게 이제 발전하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모형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치아 아래쪽에 임플란트가 2개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플란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쪽에는 똑딱 단추가 지금 달려져 있죠. 똑딱 단추가. 그래서 틀니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똑딱 단추를 이렇게 끼우는 거죠.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많이 심지 않아도 되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덜 하시고 대신 이 똑딱단추가 있기 때문에 틀니를 이렇게 견고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거나 이럴 때 빠지거나 좀 덜그덕거리거나 이런 거는 훨씬 덜 하게 되죠. 그 임플란트 하고 나면 그게 썩고 충치 생기고 그러진 않죠?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 안 닦고 그냥 자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럽잖아요. 안 썩으니까. 그 임플란트는 좀 자연 치아보다는 튼튼할 것 같은데 네. 임플란트는 사실 염증에 좀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연 치아보다. 그래서 한 번 염증이 생기면 그 범위라든가 이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그 자연 치아보다 더 꼼꼼하게 치아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많은 돈을 주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셔가지고 오래오래 길게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아차 먹는다.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도 알아보고요.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재민 씨, 오늘은 과연 어떤 음식이 네,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치아 건강에 좋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네. 삼치구이. 삼치. 진짜 삼치 조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애기들 불소 이렇게 코팅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불소가 많기 때문에 치아 표면을 좀 보호해줘서 충치를 좀 덜 먹게 하고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등푸른 생선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서 혈액순환을 좀 잘 돌게 해서 잇몸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리브 패밀리 여러분들 맞춰야 드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자, 재민 씨 문제 내주세요. 네, 첫 번째 OX 문제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라도 임플란트 시술은 가능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자, 건강팀 올리브팀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네. 둘 중에 달라져. 네. 설명해주세요, 우리 건강팀. 네. 나이랑 상관이 없다고 하셨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라나면서 아이들이 골격이 변하기 때문에. 잡지에서 봤거든요. 그 잡지 뭐야? 일리가 있어요. 나쁜 잡지. 골격이 바뀌니까. 저는 이쪽 편 하고 싶어요. 좋아요. 아니야. 이거 지금 오세요, 지금 오세요. 예. 아니 저희 예. 팀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자, 거야? 삼치구이 때문에 팀을 벌이는 우리 염경아 씨.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진짜. 정답은 O입니까? X입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래서 이거 드셨어. 껍데기 아니에요? 거기 불소가 많이 들어서 괜찮아. 예, 그렇군요. 선생님, 왜 정답이 X입니까? 그때 청소년기에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되면 그 부분은 성장이 이제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죠. 예, 그래서 나중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 임플란트 시술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치조림이 걸린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다음 보기에서 가장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임플란트 시술 후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삼이자 2번 임신 4개월 차 아내를 위해 스케일링 치료를 예약한 염경환 3번 아이들 간식으로 초콜릿 사탕 대신 과자류를 주는 장미화.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먹을 수 있다. 셋! 올려주세요. 이제 옛날에 아기를 낳고 석 달 열흘을 노이스라고 그랬어. 이게 모든 게 이완돼 있는 게 다 들어맞는 게 100일까지거든. 그 순간 4개월이라는 그 함정이 난 이번은 아니야. 이게 그 초콜릿 대신에 이제 과자를 주는 거 이게 틀린 건데 왜냐면은 초콜릿은 입에 넣고 자도 녹아서 이게 다 없어지지만 과자는 씹다가 물고 자면은 이게 남아서 충치로 이게 또 발전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과연 정답은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정답은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 버렸지? 저희가. 안타까워요. 근데 그게
갖다 쓰기 하지 마라. 영경아 씨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럼요. 야, 야, 나 대신 조림 대반을 여기서 좋아한다. 다 느껴보네요, 정말. 여기서 탱글탱글합니다. 야, 아니 국물에다가 밥 비벼 먹어도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올리브팀이 정답 같았거든요. 근데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예. 왜 그렇죠? 임신을 하시게 되면요, 네. 그 몸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알고 계신 대로 잇몸이 많이 약해지죠. 이 잇몸에 이렇게 약간 불구스름하고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위 앞니 쪽에 이렇게 혹처럼 붉은 혹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임신을 하시고 나서는 그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4, 5, 6개월 차에는 스케일링이나 이런 치료를 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예. 약하기 때문에 더 스케일링이나 이런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영경환 씨가 제대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 과자랄지 빵이랄지 똑같은 어떤 이런 끈적끈적한 음식들은 입안에 오래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 구강 내 세균에 이게 먹이를 계속 공급하는 예,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습니다. 초콜릿이 없는 당분이 안 예, 예. 영경환 씨의 뚝심이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영경환 씨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정말 치아가 불편하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몸 건강까지 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치아 건강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 식사나 또는 맛있는 음식을 평생도록 즐기셔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은 333 이렇게 숫자 3을 세 개를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식후에 3분 이내에 3분 동안 그리고 하루 3번 이게 꼭 양치질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강 질환이나 충치를 예방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내지 아무리 그 바쁘시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치과 검진 하셔가지고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예. 제가 참 나쁘게 나왔잖아요. 저 그 병원에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선생님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연예인 할인.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강문구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구강 청결과 또 건강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올리브는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세요!